저희가 수출입은행 관련돼서 몇 가지 그 자본금 등이나 신용금융에 대한 편법들이 있어서 오늘 오후까지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편법에 관한 문제 첫 번째 좀 지적인데요. 이 수출입은행법에서 이제 출자를 하게 되는데 정부 출자를 하는 경우 현금이 원칙이고 현물 납입이 예외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시행령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쭉 2010년 뭐 이후인가요? 그래서 쭉 최근에 이제 보면은 현금이 약 30% 정도, 현물 출자가 약 70%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과 외가 도치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금 출자가 원칙인데 현물 출자를 계속하는 방식이 적절하냐? 뭐 현물에 대한 평가 문제 여전히 남아 있고. 다음으로 현물 출자 내역들을 보면은 2005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게 돼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BIS 규제 취지에 좀 부합하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요. 제가 한꺼번에 몇 가지 질의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죠. 현금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국회 승인을 필요하답니다. 예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데 현물 출자의 경우에는 국회 승인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기점을 계속 일으켜 왔습니다. 아마 수출입은행도 같이 그렇게 했었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국가 추가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현금이든 현물 출자든 똑같은 국가의 그 자산의 이동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이 적절하냐, 기재부의 태도가 적절하냐, 이게 수출입은행 같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현물 출자에 대한 그 재량권 통제 요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국회에서 그동안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번에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심사 보고서에도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현물 출자나 현금 출자나 효과가 똑같은데 그리고 현물 출자 규모 자체도 아까 보셨겠지만 이게 수조 원에 달하는데 그게 기재부에서 그냥 결정해서 쭉 넘어가 버리는 이런 이제 자본금 증액 방식 이게 결국 국회 심사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게 실제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는 좀 멈추고 그리고 함께 상의하고 적절한 점검들이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떤가 한번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현물 출자 비중이 딴 다 국책은행 비중에 비해서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마 그 현금 출자가 국회나 이런 데 다른 어떤 우선순위에 밀려서 충분히 하기 어려워서 또 그런데 이제 방산이나 원전 이렇게 저희 자본금이 좀 커져야지 말씀하신 대로 그 동일인 여신 한도가 커서 저희가 그 아마 시급성 때문에 투입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전이냐 방산이냐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이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 논쟁이 있어서 이걸 네. 먼저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 뭔가 이게 국회에서 판단과 토론을 회피하려는 방식으로 현물 출자를 쓰고 있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이제 이 신용 공유가 이루어지니까 뭐 근데 이제 저희도 현금을 받는 경우가 훨씬 이게 유동화가도 쉽고 더 많은 배수의 대출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아시다시피 그 이 현금 출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국회에서 심의도 거쳐야 되는데 이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국회는 사후 보고를 할 뿐이지만 정부 내에서 어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받는 것이고 그것도 그냥 그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그 수납 가단 현물 출자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바 있어서 이거는 그 저희 주무부처인 기재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 현금 출자 1,000억 원이 지금 예산안에 들어 있는데 의원님이 좀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출은행이 갖고 있는 동일 차지하는 신용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 일반 은행들의 경우에는 이게 바젤위원회 그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은행은 동일 차주 동일에서 25% 20% 이렇게 이제 제한이 있는데 이게 기업 집단의 경우는 25%까지 그다음에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20%까지 있는데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적용이 되는데 유독 수출입은행만 50% 40%로 이렇게 확대되어 있다. 이게 적절하냐 이 비판이 계속 있습니다. 이걸 계속 유지되려면 그 국회를 설득하고 또 사회적 설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비판이 계속 있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장관 협의하면은 이 기준도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은 인정될 수 있다는데 그 부분 이제 그 수출입은행에 대한 건전성 문제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건 국가의 부담이니까 국가 채무에 관한 문제라서 이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좀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쭉 그 점검을 하다 보니까 다음 보시면 이제 하나그룹 그 사례를 보면서 이제 문제식이 나왔죠.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개나 자기자본 그 대비해서 실제 수출입은행이 이제 자기자본, 법정자본 플러스 납입자본금 이게 이상을 추가하면 22.8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22.8조에 대해서 2분의 1 하면은 약 11.4조인데 하나그룹에 대한 신용공개 한도는 12.4조예요. 그래서 이게 50% 40%도 과도한 거지만 이게 특히 하나오션 신용공여 등의 5.78조 같은 경우에는 5.8조 정도 약정되는 건데 이게는 이제 또 예외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대조양 인수하면서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외로 인정하면서 쭉 나오니까 나름 이게 BIS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비율이나 기준 등이 금융 안정성 차원에서 이렇게 제기되는 것 같은데 그냥 국가가 사실상 보증하고 개별 이제 담보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외를 인정하는 게 맞냐? 이 방식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거냐? 그러니까 정부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게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또 국회에서 예산안에 좀 반영을 하고 좀 논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구조는 국회와 상관없이 정부가 알아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40% 50%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저기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 동일인 여신한도가 그 시중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국책은행보다 2배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아까 저희 업무 보고도 하지만 저희가 외국에서는 ECA입니다. Export Credit Agency입니다. 은행이 아니라 에이전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ECA들은 이런 한도 제한을 안 받고 거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있지만 이거를 금융당국에 뭐 보고하고 지키고 이런 업무는 없는데 저희는 이제 수출입은행이 해외에서 차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비율을 그 IMF가 요구를 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왜 그럼 예를 뒀느냐면은 저희 설립 목적이 대규모 해외 수주나 이런 방산 뭐 조선 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착하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를 충분히 그 민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예외를 뒀던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40% 50% 하고 있고 하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하나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저희 조선업에 굉장히 이제 RG가 많았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이 부실화되면서 채권 관리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하나가 인수하게 되면서 그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그렇지만 50% 내에 40% 내에 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를 들면 예.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네. 일반 은행과 다르다 이렇게 네, 좀 주장하면 이 다릅니다. 기준을 특수합니다. 바꿔야죠. 두 번째, 네. 그렇게 금액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국가 부채를 늘리는 문제인데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예산안의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이건 행정부가 마음대로 연장하고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법이라는 겁니다.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에서 이걸 좀 잠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제도 운영에 대해서 40% 50%는 시행령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기재부나 금융위 수출입은행이 알아서 그 한도를 계속 늘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부담은 국가 재정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상태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좀 더 엄격하게 운영해야 되는 것 같은데 박차면 안 되겠다 그런 지점. 예, 제가 다른 기회에 그 의원님 우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